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하기 전에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적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이미 21만 명가량이 사망했는데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미국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3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m 이상 되는 거리에서도 공기로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브루클린과 퀸즈 등 일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타운의 방해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9,586명 늘어난 770만 9,230명, 사망자는 518명이 늘어 21만 5,55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07명이 늘어 50만 1,222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32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35명이 늘어나 21만 3,099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6,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입원 사흘 만에 조기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후에는 카메라를 향해 마스크를 벗고 엄지척 포즈를 취하기도 하면서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언론들과 백악관 풀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38분께 자신이 입원해 있던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이 열어준 문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파란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문을 나서자마자 오른손을 쥐어 주먹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 정문 계단을 걸어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 포즈를 취하기도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대신 매우 감사하다고 말한 이후 차를 타고 전용기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마린원은 이날 오후 6시 54분께 백악관에 착륙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발코니에서 마스크를 벗고 두 손으로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떠나는 전용기를 향해 경례 포즈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공개한 뒤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기간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에서 3일 이틀에 걸쳐서는 두 차례 산소 포화도 저하를 겪으면서 언론을 통해 각종 우려가 쏟아졌지만 직접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며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하기 전에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도 말라고 적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이미 21만 명가량이 사망했는데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은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앞서 이날 자신의 퇴원 계획을 알리는 트윗에선 매우 좋은 기분이라며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선 캠페인에서 자신의 코로나19 치유 경험을 내세우고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1만 명이 코로나19로 숨지고 750만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생명공학사 리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현재 임상 3상 시험 중으로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특급 의료진이 한 대 달라붙어 돌본 트럼프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처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말에 끼어들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히면서도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며 열흘 이상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미국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만 21만 명을 넘었는데 올 연말까지 1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5일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통해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6만 3,26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2월 말이면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3,000명 규모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하루 사망자 수준인 770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를 21만 13명으로 집계했는데 연말까지 1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자 급증의 원인과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머레이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소장은 일부 주의 경우 신규 환자가 감소했다며 경험상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지고 더 많이 접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실내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감염이 더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내과 의사 에이드리언 바로스는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고 이는 인체의 면역 체계에 처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정계에서도 코로나19 줄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m 이상이 되는 거리에서도 공기로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이나 노래 등 깊은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코로나19 확산 방법 업데이트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떠난 직후 또는 6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제한적이고 드문 상황을 보여주는 일부 보고서를 인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나 운동 등 더 깊은 호흡을 유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어났다며 이런 환경과 활동은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입자가 더 모이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씻고 손이 닿은 곳을 자주 닦고 아플 땐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밀폐된 실내 공간 등 제한된 환경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2m 이상 전파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CDC는 지난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게시했다 삭제했었고 개정안 초안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소속 고위 인사가 올해 연말 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위해서 수만 명이 참여한 임상 데이터에 집중하고 정치적인 주장은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CNN에 따르면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피터 마크스는 미국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자마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는 FDA에서 백신 평가 및 승인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미국에서는 5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에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막스는 이 중 2개 제약사는 7월에 3상에 돌입했다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올해 말까지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백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오는 백신 중 어느 것이든 2개월 정도 추적 관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건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정도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만 명이 참여한 임상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인 주장은 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합병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환자 중 3분의 1에서 뇌질환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질환이 나타난 경우 사망에 이를 확률도 뇌질환이 없는 환자의 7배에 달했습니다.
5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병원의 연구진은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509명 중 거의 3분의 1에서 정신착란과 혼동, 무반응과 등 뇌질환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뇌질환은 뇌와 관련한 정신적 질환을 총칭하며 주의력 및 집중력 장애와 단기 기억 상실, 혼미와 혼수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질환을 겪는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뇌질환이 없는 코로나 환자들의 3배에 달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요리와 돈 계산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뇌질환 그룹에서는 32%, 뇌질환이 없는 대조군에서는 8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뇌질환 그룹이 사망에 이른 확률은 대조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뇌질환은 퇴원 후 일상을 돌보는 능력과 관련해 최악의 의료적 결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이런 뇌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염증 및 면역체계 반응에 따라 뇌를 포함한 장기들이 손상되면서 신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브루클린과 퀸즈 등 일부 지역의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립학교 100곳과 사립학교 200곳이 문을 닫고 모든 재학생은 최소 2주간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 내 우편번호 기준 9개 지역의 공사립학교를 6일부터 전격 폐쇄하고 모든 대면 수업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전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최근 7일간 코로나19 확진율이 3%가 넘는 이들 9개 지역의 공사립학교 폐쇄와 BPS 사업장 영업 및 식당 실내 영업 중단 조치를 주정부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교가 폐쇄되는 지역은 브루클린의 에드미어, 파라커웨이, 브로팍, 그레이브센, 홈크레스트, 미드우드, 벤손허스트, 메이플튼, 플랫랜즈와 미드우드, 게리센 비치와 홈크레스트, 쉽스 헤드베이와 퀸즈의 큐가든, 큐가든 힐스, 포모녹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립학교 100곳과 사립학교 200곳이 문을 닫고 모든 재학생은 최소 2주간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가 재개되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확진율이 3%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BPS 업종과 식당들의 실내 영업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대선 후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도 대비태세에 돌입하고 시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 대응 연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이 11월 대선과 새 대법관 인준 투표 후 광범위한 소요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뮤얼 라이트 NYPD 부국장은 소속 경찰관 3만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이 최소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 대응 연습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은 규모의 시위에 대응한 적이 없었다며 우리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대규모 군중의 치안 유지에 관해 적절한 기술과 규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까지 8,600명의 경찰관이 뉴욕시 퀸즈의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마쳤고 나머지도 11월까지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친 NYPD의 시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관들은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2시간 반 동안 실내 교육을 받고 4시간 반 동안 운동장에서 시위대 역할을 맡은 훈련생들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롤플레잉 전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경관들은 또 적대적인 군중과 맞닥뜨렸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군중 심리를 이해하는 법을 포함한 긴장 및 폭력 완화 교육도 수강합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거리에 설치하는 배너 론사인은 선거 때마다 빠질 수 없는 후보들의 홍보 수단입니다. 오늘 한인 후보들이 타운의 방해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소속으로 팰리세이즈 박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원유봉 후보와 교육위원회 출마한 스테파니 장 후보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타운 정부에 공정한 선거운동을 요구했습니다. 두 후보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타운 여러 곳에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배너를 설치했지만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운의 DPW에서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가 설치되자마자 보통 24시간 안에 제거되고 또 뽑혀서 저희 펠팍 타운의 DPW 오피스 뒷면에 버려져거나 두 후보는 자신들의 배너가 치워진 자리에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들의 배너가 설치됐다며 타운의 민주당에서 건물주들을 압박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장소는 건물주의 요청이 없는데도 배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 프로퍼티 오너가 리퀘스트를 했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오프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애드민 버러 사무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no record. there is no record래요.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한 리튼 리퀘스트가 없을 땐 얘기죠. 그런데 제 거를 마음대로 뽑은 겁니다. 두 후보는 오늘 크리스정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며 펠팍이 모범이 되는 타운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보들은 타운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최근 펠팍과 인근 네우니아, 포트리에 똑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웃타운은 정리된 자료를 보내줬지만 펠팍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거는 리오니아에서 온 답이에요.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이거는 포틀리에서 온 우리 이메일입니다. 이분 포틀리도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그런데 이건 팔팍이에요. 그래서 팔팍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레코드는 no such record. No record exists. 그게 바로 이겁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이번 선거에서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시의원은 한인 후보 2명과 타민족 1명 등 3명의 후보가, 교육위원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 2,100만 명에 달하는 등록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우편 투표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지가 자동적으로 발송됩니다. 또 예전과 달리 곳곳에 대규모 투표소가 마련돼 선거일 전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선거관리국 헤드쿼터가 있는 노럭의 LA 카운티 청사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반아시안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태정책기획위원회가 개설한 인종차별 신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 바이러스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한 3월 10일 이후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고된 2,499건의 반아시안 혐오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언어적 괴롭힘이 43%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고의적 기피가 26%, 온라인 따돌림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기침과 침 뱉기, 폭행은 10%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들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고 인종차별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기념품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을 앞두고 트럼프가 코로나19를 격퇴한다라는 문구를 새긴 기념 주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기념품점 회장인 앤서니 지앤니는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기도했었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노크아웃시킬 방법을 찾으리란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념주화는 $100 가격으로 오는 11월 14일 실물 출하될 예정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제1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단은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장학생 선정 기준을 가정 형편 30%, 학교 성적 30%, 봉사활동 20%, 에세이 20%로 정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대학 진학 예정자 및 대학 재학생이며 서류 접수는 오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NYU 랭곤 병원 브루클린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 31살 클라라 강 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 병원 근무를 마치고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56가와 3번가를 지나던 도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아무런 위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린버그 초등학교에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겐카운티 정부와 뉴 브릿지 메디컬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펠팍은 물론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사 키트 수량 관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아울러 선착순으로 독감 예방 접종도 제공됩니다. 다만 신분증과 버겐카운티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